이탈표 얼마나 나올까? 자, 최혜병 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법안은 통과됐지만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국회로 가서 재의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로 떠오르는 거죠. 자, 오늘요, 이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박찬 교수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중에 예. 저는 기로에 선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었고 다 앞선 다른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는 조금 그렇죠. 다르다, 상황이. 그건 대통령의 권한에 거부권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많이 행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많은 거부권과 오늘의 이 최혜병 거부권은 다르다. 왜 다르냐? 바로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많았지만 예. 자신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 행사하다가 발생한 게 워터게이트고 그걸로 쫓겨난 게 닉슨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본인과 관련된 이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뭐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은 둘째 치더라도 예. 총선에 분명히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 박정훈 대령이 뭐 소위 항명죄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심판이 저는 총선 민의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또 반영이 됐어요. 당시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당시에 19%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을 하라고 국민이 명령을 하는데 예. 이 명령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 민의에 대한 도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이 지금 앞서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반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이후에 뭐 레임덕 또는 뭐 데드덕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레임덕이 데드덕이 되는 기로가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 예. 굉장히 큰 기로에 섰고 그 잘못된 결론이 잘못된 거부권 행사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최수영 전 의원.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뭐 심판 얘기를 또 꺼냈고요. 뭐 총선 때 했던 얘기인데 또 심판 얘기 그리고 또 아까 조국 대표가는 뭐 이승만의 말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강력히 뭐 경고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이 모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여론이 많은 분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민의에서 확인됐다. 이번 총선 민의에 이게 확인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예. 어쨌든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라는 거는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지
여론이 높다고 여론에 매우 부합하는 행태로만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치 이론에서 대중 추수주의라고 하잖아요. 대중만 따라갈 수는 없죠. 국민만 무조건 국민이 원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이른바 합법적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데 헌법에 규정된 부분에서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이른바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특검의 성격상 저는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도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대통령이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도 여론은 높아도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야 합의로 오는 특검법안이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받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 국회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데 다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것이 온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틀, 그러니까 지금 겨우 일주일 남겨둔 국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 보고 무조건 여론에 편승하시오. 아니면은 현재 적법적 제도적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화시켜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조금 저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거부권은 행사됐고요.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재의결 절차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달 28일 정도로 날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의결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걸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표 계산입니다. 일단 현재 국회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달이면 끝나는데 21대 국회가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 295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는 뭐냐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지금 박탈된 분 그리고 또 수감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 다 빼서 본회의장에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 295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범야권이니까 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간주되는 이 국회의원이 180명. 이거를 빼면 범여권은 115명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국회로 갔어요.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게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재의결이 될 기준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197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범야권하고 재의결 기준을 표 계산을 해보면 17표 차이가 나오는 거죠. 17표. 그럼 이 17표가 범여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예요. 17표가 지금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는 이른바 이제 이탈표 단속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결 땐 찬성하겠다고 밝히신 분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윤재욱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진행하던 단일 대우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안을 그렇게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들이 부르면 안 되죠.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네.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찬성표를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생각이 그런 쪽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 17표 요게 관건인 사항에서 지금 몇몇 여당 의원들은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표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 나오잖아요. 이승환 전 행정가? 네. 이거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탈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있긴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의원총회와 이런 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 내용의 필요함과 또 부당함이 함께 나눠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수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과 이 사건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건데 우리 박창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한 게 다시 회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 개입했다는 근거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한 그 하나의 단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이 경로했다는 게 나중에 박정원 대령한테 조사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김기한 사령관에게 들었다. 김기한 사령관은 15시간 동안 변호사도 없이 혼자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당시에 본인이 경로했던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망자를 수색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무리했냐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감정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왜 사령관까지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되냐라고 경로했다라고 하는 그 포지션은 그 포인트는 그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대통령이 어느 포인트에 경로했는지 그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실도 수사해야 된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 경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뭐 체면치료 해가지고 그때 왜 경로했습니까? 물어볼 것입니까?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저는 예. 공수처가 이 사건의 일단락을 언제까지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미흡하다면 예.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이거 특검 받겠다라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특검 중에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BBK 특검 당시는 뭐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이명박 후보 당시에 이미 승인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예. 그럼에도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정말 정치 공세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법의 기본 질서와 특검의 취지 자체를 저는 무색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탈표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계산하신 분들 꽤 있더군요. 얼마나 나올까? 여기저기 따져보고 이미 밝히신 부분까지 포함해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요. 이탈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방향이 다른 또 이탈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제 이탈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야권에도 건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도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저는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 의원님,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요? 그 민주당이나 범야권에 지금 최대 다 출석하게 되면 180석인데 거기에서도 이 재의결 때 이제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뭐 지금 저기 예. 그 정책위 의장 성일종 성일종 의장님의 의원, 예. 뭐 약간은 뭐 약간 기대 사안이 아닐까 희망사항 뭐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무조건 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거의 이제 당론과 비슷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기류가 강경하고요. 지금 오늘도 방금 이제 긴급 공지로 떴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천막 그 국회 안에 있는 천막 당사에서 난상 토론을 한답니다. 심야까지.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22대 당선인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21대 21대 국회의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낙선자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신분이거나 뭐 이분들이 이탈표 쉽게 말하면 이탈표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불참할 가능성이 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찬성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측은 조금 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뭐 2주 전에 지금 뭐 여당 의원 뭐 7, 8명 정도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숫자로 보면은 17표까지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이번에 제2역일권이 무력화된다. 이것까지는 조금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1대 국회에서는 뭐 17표, 이탈표가 17표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표, 9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거는 최병특검법 무조건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국회 다시 법안을 발의해서 그때는 지금 범야권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유희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굳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8표 그때는 8표는 진짜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 받는 게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 취지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달 28일로 재의결 날짜가 대충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들어보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표 단속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있고요. 야당에서 나온 말은 여당 쪽 인사분과 접촉해서 찬성적으로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요.